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여러분들은 왜 명탐정 코난을 좋아하십니까?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 같은데 캐릭터들이 잘생기고 예뻐서 좋아할 수도 있고 사건이 극적이어서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난을 좋아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남도일이 대신해서 이뤄준다는 것에 대리만족을 느껴서 좋아합니다. 근데 문득 남도일이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더인판을 보면 서울에서 태어났다고는 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더욱더 현실적인 한국인 남도일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도일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재미를 위해 과장을 하여 표현한 부분도 있으니 넓은 자비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도일이는 서울에 있는 어떤 신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일이의 아버지는 세계적인 추리소설가였고 어머니는 할리우드까지 진출한 대여배우였습니다. 도일이는 부유한 가정환경 덕분에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라났고 가끔은 아버지와 함께 하와이에 가서 총 쏘는 법도 배우고 배를 운전하는 법도 배우는 등 여러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금수저 도일이에게도 취미가 있었으니 그것은 추리소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도일이는 책에서 탐정으로 활약하는 셜록 홈즈의 모습을 보고 나도 언젠간 저렇게 탐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일이는 남건에게 탐정이 되고 싶다고 말하였고 남건은 웃으며 도일이의 꿈을 응원해줬습니다. 그렇게 초등학생이 된 도일이는 본격적으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일이는 그냥 집에서 추리소설이나 읽는 게 좋았지만 옆집에 사는 미란이도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사는 웬만한 애들이 전부 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도일이 역시 자연스럽게 학원을 갔습니다. 도일이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학원에 갔다가 해가 진 다음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숙제를 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일이는 머리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학원에선 이 아이가 영재다 라는 식으로 부모님에게 말하였고 부모님은 도일이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도일이는 이런 재미없는 하루가 반복되는 게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부모님에게 자신은 탐정이 되고 싶으니까 추리소설을 읽거나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탐정이 무조건 될 수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줬습니다. 어린 도일이는 부모님의 말을 믿어야 했고 부모님의 말을 따라 그냥 아무 말 없이 학원을 다녔습니다. 가끔씩 공부가 하기 싫을 때나 학원에 가기 싫을 때 아버지의 지인이자 신기한 걸 발명하고 다니는 브라운 박사님 댁에 놀러가기도 했습니다. 박사님은 도일이가 우울해 보이면 요상한 발명품들을 보여주면서 도일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도일이의 소꿉친구인 미란이까지 데리고 캠핑도 가주는 등 정말 착한 박사님이었죠. 그렇게 캠핑을 다녀오면 도일이의 어머니가 공부해야 하는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다 오는 거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도일이는 그렇게 매일 똑같은 삶에 숨통이 트이게 해주는 박사님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러 도일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도일이는 뛰어난 머리 덕분에 학원과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원에서 도일이는 이미 중학교 수준의 공부는 다 끝내고 고등학교에서나 배울 만한 것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도일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덕분에 도일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른 부모님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덕분에 도일이가 공부를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일이는 여전히 탐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탐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었는데 한국에선 탐정이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지금 하고 있는 수학이나 과학, 국어 등등 이런 공부들이 그닥 쓸모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일이는 어머니께 다시 한번 탐정이 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도일이가 아직 중학생이라 잘 모르는 거라 생각하며 판사나 검사가 탐정이랑 비슷한 거라고 지금처럼만 공부하면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일이는 검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탐정이 되고 싶은데 왜 계속 말을 돌리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뭐라고 더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와 대화가 통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도일이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남건은 도일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길 원했지만 이하연이 애들을 돌보는 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반감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도일이는 다시 학교, 학원, 집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스키장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공부에서 벗어난 도일이는 미란이와 함께 스키를 타며 즐겼고 그런 모습을 미란이의 친구인 쌉재벌 금수저 보라가 찍어주고 있었죠. 도일이는 부자이면서 학원 따위 가지 않고 공부도 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보라가 은근히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스키를 타던 중 갑자기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일이는 책에서만 봤던 살인사건을 실제로 보니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탐정이 되기 위해 이 사건을 조사해보려고 했지만 근처에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가서 혈흔이나 사건 흉기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면 경찰들과 형사들이 내쫓아버렸고 형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일이가 추리한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숨쉬는 것도 귀찮아할 것 같은 형사가 다가와서는 애들은 저런 거 보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라 라고 말을 하며 도일이의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바로 내쫓아버렸습니다. 도일이는 너무나 사건 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현장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분했습니다. 근데 본인 근처에 밤이 되면 안 보일 것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남자애가 도일이처럼 좀 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니 부산 사람인 것 같았고 사투리 때문에 전부 다 못 알아먹긴 했지만 대충 도일이처럼 사건 조사를 하고 싶다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 친구도 도일이처럼 탐정이 되고 싶어하는 녀석인 것 같아서 조금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스키장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은 접근도 못한 채 끝이 나버렸고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도일이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솔직히 도일이는 미란이와 같은 고등학교로 가고 싶어서 특목고나 과학고 같은 곳에 가기 싫었는데 선생님은 도일이의 성적이 아깝다고 무조건 과학고에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일이의 성적이면 웬만한 특목고나 과학고를 들어갈 수 있다고 거기에만 들어가면 도일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일이는 하고 싶은 게 탐정이었고 선생님에게 본인은 탐정이 하고 싶어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정색을 하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면 돈이 제대로 벌릴 것 같냐며 과학고를 가라고 말합니다. 도일이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과학고에 들어가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일이가 하고 싶은 건 탐정이고 탐정을 하고 싶다고 말하니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일이는 선생님에게 일반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도일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도일이를 앉히고는 아주 진지하게 과학고에 가란 말을 합니다. 도일이는 과학고에 가기 싫다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건 탐정이라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탐정해가지고 잘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네가 탐정에 재능이 있는 거 같냐고, 나중에 그런 거 했다가 후회한다고 좋은 대학 간 다음 좀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사나 검사 같은 걸 하라고 말을 합니다. 도일이는 본인이 탐정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나 검사 같은 거에도 재능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하연은 어디서 말대답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냥 부모님과의 대화를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는 불속성 효자가 되고 반박을 하면 말대답하는 불속성 효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일이는 최대한 양보해서 그래도 과학고는 가기 싫다고 본인은 문과 쪽의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말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이하연은 문과 가면 취업이 될 것 같냐고, 지금 옆집에 서울 쪽에 꽤 좋은 대학 경영학과를 나온 애가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문과에 가면 죽은 본인이 취업하기 편한 이과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을 합니다. 도일이는 어머니가 지금 답을 정해놓고 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과학고에 가겠다고 대답을 하였고 이하연은 만족을 했는지 웃으며 그래 잘 생각했다 라고 말을 한 뒤 외식하러 가자는 말을 합니다. 외식은 꽤나 비싼 레스토랑에서 했고 이런 음식을 사주는 부모가 많은 줄 아냐고, 복 받은 줄 알아라 라는 말을 들으며 아주 불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학교 졸업식 날이 되었고 미란이는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도일이는 과학고에 진학을 하게 되어서 둘은 아쉬운 인사를 하며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자고 약속을 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과학고에 간 도일이는 빡센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본인이 탐정이란 꿈을 꿨는지 자신이 원래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점점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던 미란이와는 연락이 뜸해지다가 최근에는 거의 안 하게 되었고 자신이 탐정이란 것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냥 가끔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할 때 잠시 정신이 돌아왔다가 다시 수업 시간이 되면 시체처럼 공부만 했던 3년이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좋은 대학교에 공대를 갈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은 의대를 못 갔다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대학교가 좋은 곳이라 나름의 만족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일이 본인은 대학교와 전공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길고 긴 레이스가 끝났다는 것이 기쁠 뿐이었습니다. 도일이는 길고 길었던 레이스를 끝내고 이제 뭘 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미란이에게 일단 연락을 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란이는 도일이에게 연락이 오자 엄청 반가워했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등 여러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날에 부산에서 열리는 트리 축제에 가보자는 말을 했고 도일이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날이 됐고 둘은 트리 축제에 가게 됐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들을 걸어다니며 오랜만에 여유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주인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3년 전 스키장에서 봤던 피부가 까만 친구가 달려오더니 쓰러진 사람 쪽으로 갔고 뭔가를 조사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도일이는 잠시 미란이를 두고 그 까만 친구가 뭘 하는지 보러 갔고 그 녀석은 현장에서 뭔가를 보더니 이거 색깔이 변했다고, 왜 이게 색깔이 변한 건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일이는 그건 산성을 써서 변한 거라고, 뭔진 모르겠지만 거기에 산성이 닿았던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피부가 까만 녀석은 도일이를 바라보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더니 너도 탐정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도일이는 현실 때문에 잊고 있었던 탐정이란 단어를 다시 듣게 되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까만 녀석은 도일에게 다가오며 3년 전 스키장 살인 사건 때 너 역시 사건을 조사하려 했던 걸 안다고, 그때부터 너 역시 탐정이 될 것 같았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이름을 하인성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도일이는 멍해졌습니다. 너 역시라고 말한 걸 보니 이 녀석은 진짜든 가짜든 탐정인 것 같아 보였고 3년 전 도일이처럼 탐정을 꿈꿔왔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인성이는 도일이가 멍하게 가만히 있자 그래서 네 이름이 뭔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도일이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심장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지. 뭔가 개그로 만들려고 했는데 나름 진지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병맛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섞인 것 같네요. 솔직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걸 바탕으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강요를 하는 부모님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감을 했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재밌게 봤다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